사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주변부터 돌아보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며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게. 가서 딸의 얼굴을 보게나. 오늘이 자네 딸이 수술을 받는 날이 아닌가. 이 노인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의문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내 등을 힘차게 떠밀었기 때문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어. 그런 건 몸으로 해야 한다네. 그 전만큼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뛰게나. 네, 알겠습니다. 병원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들고 가게. 이건 택시비입니까? 정말 아니 감사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가게. 노인의 배웅을 받으며 나는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 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하자 차는 거친 소리를 내며 출발했다. 기사는 긴급한 상황임을 눈치챘는지 맹렬한 속도로 병원을 향해 달렸다. 병원에 도착하자 야간 출입구만 열려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 안은 이미 소등되어 어두컴컴했다. 저 멀리 불이 켜진 곳이 보였다. 그 불빛을 향해 나는 있는 힘껏 뛰어갔다. 도착한 곳은 간호사실이었다. 저기 고토 아이코의 아빠입니다. 아니, 가시와기 아이코라고 해야 하나요?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의아한 듯 쳐다보느니 새파랗게 질린 내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는지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다. 고토 아이코 양은 오늘 수술을 받아서 이제 거의 끝났을 겁니다. 수술실 앞에서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간호사가 알려준 곳을 향해 길고 어두운 병원 복도를 달렸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기다란 의자에 오독하니 앉은 낯익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내였다. 아이코 수술은 어떻게 돼서? 당신 어떻게 여기를? 그건 나중에. 아이코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최선을 다하셨대. 그리고 20여 분 동안 나는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먼저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동안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러자 아내는 내 말을 살며시 가로막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당신은 언제나 일만 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했잖아. 나 혼자서 아이코를 돌봤고 당신은 말로는 가족을 사랑한다 했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전혀 와닿지 않았어. 집에서 당신은 그걸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 나는 그런 당신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고 당신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내가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사실 그 전부터 결심했던 거야. 미안해. 아니야. 그런 내 생각도 독선적이었다는 걸 알았거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깨달았어. 우리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코가 제일로 바랐던 건 단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었는데 우린 서로 자기 좋은 대로만 한 거지.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돈만 벌어오면 다야 하면서 당신한테 화나 있었고 우리가 이혼한다고 아이코에게 얘기했을 때 그 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성을 바꾸는 건 싫다고 완강히 거부하더라. 그런 점은 당신은 닮았나 봐. 역시나 나한테 그 애의 아버지까지 뺏을 권리는 없었어. 우리 때문에 그 애를 더는 힘들게 하지 말자.
아내는 마지막에 오열했고 그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알았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가슴이 미어져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꽝!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쳤을까? 있을 리가 없는 아버지가 와 있고 어머니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으니 말이다. 젊어 보이는 담당 의사는 우리에게 가볍게 묵내만 하고 수술복을 갈아입으러 갔다. 반쯤 열린 문 너머로 조금 전에 수술을 마친 아이코의 모습이 살짝 보였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이동 침대를 병실로 옮겨갈 때 나는 마침내 아이코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직 마취가 덜 깨어서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코 괜찮니? 아프진 않고? 나는 아이코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작게 말했는데도 병원이 조용한 탓에 목소리가 울렸다. 바로 옆에 있던 간호사의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개의치 않고 딸아이에게 말했다. 아이코 정말 미안하다. 그러자 아이코는 눈을 살며시 떠서 내 얼굴을 확인하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코 알아보겠니 아빠야. 다행이다. 그 말만 하더니 아이코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병실로 향하는 침대를 붙잡고 계속 말을 붙이려 했다. 그러자 간호사가 나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수술이 막 끝나서 흥분되면 안 되니까 그만하세요. 그래도 내가 아이코에게 계속 말을 걸려고 하자 간호사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라며 나를 강력하게 제지했다. 아이코가 간 뒤 병원 복도에서 나와 아내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고토씨 되세요? 아까 수술실 장소를 알려준 나이가 직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고토씨 맞죠? 조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건넨 봉투에는 고토 에이스케 귀하 조크로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에이스케씨, 아까는 수고가 많았네. 아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려나. 실패담을 솔직하게 들려준 일도 이곳까지 와준 일도 모두 고맙네. 이건 나와 한 꼬마 아가씨의 약속이었어. 나는 그 소녀를 이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네. 한 달 전까지 나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1인실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 소녀가 내 병실에 잘못 들어와 버렸지. 그런데 그 뒤로 그 소녀는 가끔 나를 찾아와 줬어. 간호사 몰래 병실을 잘못 들어온 척 하면서 말이야. 마음씨가 착한 소녀였어. 내가 쓸쓸해하는 걸 알아챈 거겠지. 나한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1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나는 정말 혼자가 됐지. 자질구레한 일과 관련해서는 회사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보살펴주니 크게 불편할 게 없었지만 그들이 속내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은 아니지 않은가. 눈치챘겠지만 그 소녀는 자네의 딸 아이코라네. 자네에게 대해서든 아이코에게 들어서 알게 됐어. 그 아이는 자네를 아주 많이 좋아하더군. 하지만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그의 얼굴도 못 보게 됐고 매일 바쁘게 지낸다고 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아이코는 매일같이 자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마음이 아팠지. 나같이 외로운 노인에게도 이토록 자상하게 대해주는 아이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퇴원할 때 아이코와 약속했다네. 내 아빠를 반드시 이곳에 데려오마라고. 그 무렵 아이코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어. 나는 퇴원한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네를 찾았다네.
나도 자네와 같은 사업가일세. 수없이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었고 이윽고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됐어. 돈의 지배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성공을 손에 쥐게 됐다네. 이제 알겠는가?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 정신과 경험이지 돈이 아니란 말일세.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아주 중요하고, 자네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망가뜨렸네. 하지만 자네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어. 다만 조금 서툴렀고 운이 나빴을 뿐. 자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할 텐가? 설마 그대로 무덤으로 가져갈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높이 산다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나? 내 회사에도 외식 부분이 있지. 원래 음식으로 시작해 키운 회사지. 그중 한 곳을 맡아서 경영자로 재기해보지 않겠나.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빚도 조금씩 갚아 갈 수 있을 거야. 무엇보다 아이쿠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하네. 자네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봤어. 그만하면 경력은 충분해. 하지만 자네는 돈이 지닌 신비한 힘을 너무 모르더군. 그래서 자네에게 돈에 대해 조금 가르칠 필요가 있었지.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듣는지 여부가 자네의 입사 시험이었네.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찾아옴으로써 자네는 인간관계 새로운 문을 열게 된 거야. 내일부터 아래에 쓰인 사무실로 와주게. 조크로부터. 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지난 일을 돌아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불운을 한탄하고 주변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허송 세월을 보낸 나 자신이 내심 한심했었다. 나는 돈의 지배를 받아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이 편지를 전해준 어르신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는 얼른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야간 출입구 방향을 가리켰다. 나는 편지 내용과 함께 오늘 밤에 있었던 신비한 일을 아내에게 간단히 설명했다. 부탁인데 나와 같이 가줘. 알았어. 나는 아내 손을 잡고 내가 왔던 길을 열심히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갔다. 어둡고 조용한 복도에서 앞서 뛰어가는 나를 아내가 열심히 따라왔다. 그녀의 헐떡이는 목소리가 내 등을 더 세게 밀어주었다. 어르신 잠시만요. 다행히 노인이 막 자동차에 타려던 참이었다. 왜 그런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니 정말 뭐라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정말 감사함. 그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 다음 말은 자네 딸 아이에게 하게. 나는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그리고 자네는 내일부터 작은 달걀말이 가게의 점장 실습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괜찮겠나? 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노인이 자동차에 올라타자 기사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기사가 운전석으로 가는 동안 나는 자동차 창문으로 다가가 노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왜 처음부터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처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요. 노인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비장의 무기는 마지막에 써야지. 그때까지 자네가 어떻게 나올지도 살펴봐야 하니까. 다행히 자네와 보낸 시간은 아주 즐거웠다네. 그 말만 던지더니 노인은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자동차를 천천히 출발시켰다. 나와 아내는 노인이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여보. 아내는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갔다. 긴 하루가 끝이 나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아내의 손을 꽉 맞잡았다. 그 뒤 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결코 해피엔딩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달걀말이 가게는 크게 번성하지는 않았지만 착실하게 운영한 결과 근방에서 인기 있는 명물 가게가 됐다. 내가 고안한 달걀말이 스틱은 새로운 손님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대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금은 매장 한 곳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덕에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학교로 돌아간다. 학년은 1년 늦어졌지만 다시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매우 기쁜 모양이다. 딸 아이는 매일 즐거운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 어느덧 집안일까지 도울 수 있게 된 그 애를 보고 있노라면 눈물이 날 만큼 크다란 행복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른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준 노인 조크님은 그 뒤에도 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말이 끝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덧붙인다. 이건 내 마지막 유언이야.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